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확정됐는데요. 식사는 3만 원 이상이 안 되고 선물은 5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그래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골프장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연고에 입각한 부패가 만연한 나라에서 부정부패를 줄이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부정부패란 곧바로 기회의 균등을 파괴하는 요인이기 때문인데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지수와 경제적 지위의 격차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야 하고, 양극화 현상이 커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극단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들의 상실감도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의 자식에 대한 취업 청탁 등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정부패 청산의 문제는 분명 청년들을 위한 희망 만들기의 일환일 수 있을 겁니다. 김영란법의 논란도 결국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4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 노동당 대회 나흘 만에 폐막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예? 네. 일단 김정은 제1비서를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폐막을 했는데요. 이 당대회 첫날 김정은 제1비서를 그 당의 최고 수위로 하겠다. 이제 이런 의견에 따른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당위원장이라는 직제. 이 1949년 6월 30일 그 북조선 노동당과 그 남조선 노동당이 제1차 전원 합동회의를 열고 당위원장의 그 김일성을, 부위원장의 그 박헌영과 이제 허가일을 각각 선임한 바 있는데요. 예. 그러나 그 김일성 당위원장 직제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고 하죠. 따라서 이번에 사실상 그 신설됐다는 풀이인데, 이 김정은 당위원장 체제는 아버지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선군을 강조해온 것과는 달리 집권 이후에 그 노동당을 중시해온 이 기존 흐름의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 같다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번 당대회 북한의 이 정권, 북한 정권 내 그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대 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쪽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랬는데 당 중앙위원회 등을 보면 이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노장청의 이제 그 조화를 그대로 뭐 유지한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한 최고위원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여기에 그 기존에 그 김정은 당위원장과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리고 황병서 이 총정치국장 등 3명 이외에도 이 박봉주 내각총리 그리고 그 최룡의 노동당 비서가 이제 추가됐습니다. 최룡의 비서는 뭐 지난해 뭐 실각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죠. 이 경제통행 그 박봉주 내각총리가 그 당 상무위원회에 그 합류한 것은 이번 당대회에서 그 제시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행에 그만큼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풀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말이에요. 북한이 그저 노동당 대회 이거 취재하는 기자들 뭐 200m 건너편에서 사진이나 찍게 하고 뭐 딴 데 그 무슨 자신들 보여주고 싶은 데만 억지로 보여주고 또 뭐 기자를 증명하는 완장 그거 하는데 돈 받고 그 완장 해주고 BBC 기자는 추방하고 이랬는데 어제 현장 취재를 허용했다고 그러네요. 처음으로 이제 현장 취재를 했죠. 예. 이 130여 명의 이제 외신 기자들을 불러모으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북한이 최근 뭐 여러 차례 이렇게 행사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개방적인 자세는 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가서 보면 이 취재는 허용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어제 뭐 이제 극히 일부 이제 그 허용을 했다고 그러죠. 일본 그 교도통신은 그 20여 명, 환구시본 한 40여 명 정도가 그 당 대회장 현장 취재가 그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김정은 당위원장 그 취임 발표 전후에서 한 10분 정도 남짓 이 당 대회장에서의 그 취재가 허용이 됐다고 그러죠. 그것도 그 몇 시간에 걸친 그 엄중한 그 수색 과정을 거친 다음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정장을 차려입고 짚어봐라 이런 통보를 받은 외신 기자들 이제 나가 보니까 행보 모른 채 이제 북측 당국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다고 그러죠. 예. 이 당 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 4.25 문화회관 앞에 내리고서야 대회장이 입장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다고 그러는데 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사기자에 된 그 3명이 그 보도 내용 때문에 그 북한 당국에 연루됐다고 추방된 그 BBC 우리 대변인 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 때문에 추방된 것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이 북한에 남아있는 그 BBC 취재진이 그 계속 취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뚱뚱하다 뭐 이런 표현이 또 걸리고 이랬던 모양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살을 빼든지. 예? 이게 참. 자, 국내 정치권 얘기해보죠. 새누리당이 7월에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지금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어제 그 당선자 총회에서 일단 결정된 것은 7월에 전당대회를 열겠다. 이거 예. 하나였다고 그러죠. 예. 그렇게 되면 그 결국 비대위 체제를 가급적 그 최소화하기로 하는 것인데 사실상 그 혁신형 비대위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뭐 관리형 비대위로 가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그 중전연석회의를 열어서 이제 결정하기로 했고요. 이 탈당한 의원들 20대 국회 원구성 이전에는 복당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정했다고 하죠. 예. 아니, 그 뭐 7월에 전당대회 하는데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데려오기도 뭐 시간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막 엇갈리는가 봐요. 외부에서 예. 데려와야 된다, 뭐 아니다, 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뭐 한 달 동안 누가 오래 하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만났다고 그러죠? 10분 정도의 그 짧은 만남이었죠. 10분이요? 네.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야권 협력을 강조하는 그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지만 신경전도 꽤 있었다고 하는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자신의 그 정치적 스승이라면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그 같은 문화생임을 이제 강조하고 호남 민심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 같은 당에 있을 때 차기 지도자는 우상호라고 이제 본인이 했다면서 화답을 했는데요. 박지원 원내대표 그러면서 이 제1당에서 베풀어야지 그 작은 당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또 압박을 했다고 그러죠. 예.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그 거듭된 압박에 양보할 것은 그 시원시원하게 양보하겠다라고 이제 응수를 했는데요. 예. 네, 시원시원한 양보가 뭐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참 보면 처음에 말들은 잘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새누리당이 어제 당선자 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 등 당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고 비대위는 언제 어떻게 꾸리게 될지 좀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홍문표 사무총장 권한대행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당선자 총회가 열렸는데 그죠? 네네. 근데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네. 일부 신문에서는 거기 30여 명이 빠졌다. 예? 네. 이거 새누리당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의원들이 일과라는 것이 뭐
사실 뭐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끝날 때는 한 20여 명 정도가 빠졌고요. 예. 어제 4시간 정도의 열띤 토론 또 17명 정도 또 토론을 아주 진지하게 한 바는 있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전대는 7월에 치르는 건가요? 예, 어제 전체적인 의견은 뭐 8월, 9월 얘기도 나왔고. 예. 더 땡겨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정 대표께서 가능하면은 6월, 7월 안에 치르자. 그래서 7월 정도로 안으로 치르는 걸로 대략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 정진석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정 대표라는 건. 네, 네. 예. 근데 7월이면은 뭐 한 2달? 길어야 2달 아닙니까? 그죠? 비대위가.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 2달짜리 비대위에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셔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당내 인사보다는 예. 2달이든 한 달이든 간에 외부에서 우리가 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당내에 그런 인사들이 좀 들어오셔서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좀 인사가 오셔서 좀 안을 만들어 주시고 큰 틀에서 잡아주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사실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인사가 누구냐는 것이 지금 저희들로서 고민이지 뭐 2달이라고 해서 뭐 한 달이라고 해서 못 올 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데요. 자, 비대위원장으로 만일 어떤 분이 제안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네네. 뭐 공천권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2달 정도 되니까 이게 뭐 별다른 시간도 짧아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괜히 얼굴 마담 노릇만 하다가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4월 13일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미 저희 새누리당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나와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해서 국민의 잣대로 우리 당에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해라 하라는 그런 어떤 아주 단호한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 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단계가 가장 지금 소중한 단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뭐 2달이라고 그래서 못 오고 5개월, 6개월이라서 해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아니, 제가 그래서 왜 이걸 여쭤봤냐면 차라리 정진석 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전대 네. 준비하는 게 어떻냐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네, 일부에서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그 우리 당선자들의 의견은 예. 국민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받든다면은 이번에 참패한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우리보다는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외부 인사가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런 것이 거의 다 의견이 대다수 그런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네. 뭐냐면은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된 새누리당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네. 이 의원들의 복당 문제인데 이 사람들 네. 복당하는데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 구성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네? 협상 네네. 전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네네. 보세요? 글쎄 그것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복당을 신청하는 분은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받아주는 게 어떠냐 하는 안도 있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끝난 후에 그분들을 받아서 우리 당에 함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양론이 나왔는데 예. 이 복당 문제가 또 하나의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야기시킬 수 있다라면은 차라리 우리가 새로운 정당을 또 새로운 전당대회 끝난 후에 받는 것이 어떠냐 예. 하는 것이 조금 더 우세한 입장에서 어제 정 대표가 전당대회 후에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예. 조심스러운 안을 어제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이 대충 다 공감대를 형성하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뭐 100%는 아니지만은 예. 뭐
거의 대다수 수긍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것은 조금 더 논의가 아마 필요할 거로 봅니다. 예. 아니, 이 네네. 부분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유승민 의원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전당대회 전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이 복당을 하게 된다면 당권 도전에도 나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그게 문제가 안 좀 되면, 예. 그런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어제 당선자 대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은 대다수는 전당대회 후에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은 예. 이번 중진회의가 또 내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이런저런 우리 당에 필요한 분들을 아마 우리 당에서 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나머지 그 몇 차례의 의견을 좀 듣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정리될 걸로 봅니다. 예. 아니,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정진석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계파를 초월하고 본인이 친박이다 이런 얘기 듣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파를 초월한 아주 중립제적인 중재자적인 입장으로 당을 이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무소속 당선인들의 복당을 늦추게 되면 또 다른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좀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소속을 전당대 후에 받아도 또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가는 거거든요. 예, 예. 새누리당에 들어오겠다고는 인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차라리 전당대회 전에 받아서 전당대회에서 함께 녹여내면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이제 의견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있고 또 우리가 새롭게 가자는 마당에 혁신적인 전당대회를 끝난 후에 받는 것도 좋겠다. 이게 지금 양론이 있기 때문에 예. 중진회의를 통해서 아마 이 문제가 좀 심도 있게 걸러질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정진석 네네.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의 주문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 우리가 지금 전체 의견을 모아서 대표를 뽑았는데 대표의 그 심정이 예. 청와대 눈치 보지 않겠다. 그리고 할 말은 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주고 또 지켜봐야지. 예. 지금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처음부터 볼 수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죠. 네네. 당청 관계는 어쨌든 그렇게 좀 새누리당이 독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끔 굴러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물론 그렇게 돼야지요. 지금까지 조금 좀 엉켜있고 잘못됐던 것은 이제야말로 바로잡지 않으면은 예. 우리가 두 번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네네. 자, 그리고 원구성 문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네네.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 일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우리 당에서 나와야 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우리가 제1야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예? 네네. 자,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식구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예. 그분들이 바로 그 반대 논리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석이 많다 해가지고 예. 그렇게 모든 걸 통틀어서 다 가져가겠다면은 예. 그거야말로 또 독선적인 그런 우리 국회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예. 사실은 저희들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국민은 그렇게 독선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 여야가 진짜 골고루 평등한 입장에서 좀 싸우지 말고 잘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는데,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뭐 또 그 속으로는 뭐 정무도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데, 예.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19대와 또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겠냐 해서 염려스럽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국회의장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뭐 상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서로 분리돼야지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한 당이 이거를 다 가져가려고 생각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어디에서든 집중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예.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표 사무총장 권한대행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
록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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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녹비 록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내가 폴리텍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니코텍 포토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트래블 하우. 최저가 비교는 하오? 트래블 하우.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트래블 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오. 안 깔고 뭐 하오? 트래블 하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슛.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예, 비 내리는 아침이죠. 7시 38분 22초 지나고 있는데요. 차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평소보다도 교통량이 더 많은데요. 안전운전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소로는 청담대교 방면 장지 나들목부터 청담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 지나 한강대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한남대교 아래에서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전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 천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나란한 강변문호 구리 방면도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일어나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정체가 더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전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길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 국민의당이 어제 20대 국회 전반기를 잇고 원내 지도부 구성을 완료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분이죠. 이상돈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고위원에 선임이 되셨는데, 그죠? 뭐, 전하고 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으세요? 제가 공동선대위원장 할 때는 최고위원회에 참석했었죠. 예. 다만 그때는 의결권은 없었고, 예. 논의 구조에 참석했다는 것이고요. 예. 사실 근데 국민의당은 모든 것을 합의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 의결권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대위원회가 좀 해당이 돼서 저는 좀 쉬웠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좀, 영남이랄까, 예. 남부 수도권, 이런 데서 제가 좀 선거운동도 많이 했고, 친숙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좀 저를 통해서 좀 자신들이 좀 대표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하실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제 20대 국회 원구성이 이제 돼야 될 텐데, 그죠? 우리 이상돈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상임위에 들어가시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일기망으로 한노위, 환경노동위원회 지망을 했습니다. 아, 왜요? 네, 거기가 별로 인기 상임위는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인기가 없는 데죠. 아니, 왜 자학하고 그러십니까? 예, 예. 네네. 거기서 이제 환경 문제, 환경법, 환경정책은 제가 전공한 분야죠. 제가 교수 시절에 학술 논문도 행정법 하셨어요? 우리 이 교수님? 환경법이죠. 환경법. 네. 그런 것들. 제가 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많이 반대하셨죠. 예, 제가 그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고 제가 한노위 지원을 하니까 예. 김관영 원내 부대표가 저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왜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는데. 글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원을 해서. 네. 아니 환경노동 중요한 데입니다. 네. 교수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교육위도 한번 지원하시죠. 네? 교육위는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하시고요. 그러세요? 아무래도 저는 좀 남들이 안 하고 중요한 분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안철수 대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자신이 왜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참 여러 가지로 억울한 점을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 내가 짠돌이냐? 아니다. 나는 1,000억 원을 기부한 사람이다. 그죠? 대통령병 환자다? 아니다. 나는 대선 후보 자리를 양보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억울한 점을 다 토로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진솔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그냥 그런 자신의 어떤 생각을 좀 피하겠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도 또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도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살다 보면. 근데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도 아주 억울하신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철수 대표는 억울함을 얘기할 때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억울하게 사는데 그분들은 어디 대놓고 얘기할 데도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참 안철수 대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상임위 분할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교육위하고 문화위를 따로 분리하자 이런 거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관장하는 분야가 많은 위원회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전체 위원회 숫자를 좀 한두 개라도 늘리면 가능한데 예. 현행대로 묶으면은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뭐 일각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도 좀 분할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분할을 해서 각각 독자적인 위원회를 하는 것은 저는 뭐 대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환경과 노동을 분리해서 유관위원회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오히려 환경 문제, 노동 문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 위원장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거 배분의 문제인데 지금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이 제일 좀 주목이 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앞서 잠깐 새누리당 쪽에 여쭤봤습니다만 국회의장 쪽은 다수당이 맡아야 되는 거고 제1당이 맡아야 되는 거고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더불어민주당이 둘 다 가는 거죠. 갖겠다는데 그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새누리당에서도 그건 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법사위원장이 특별한 위원장이라 볼 수는 없는데 예. 사실상 그 독특한 역할 때문에 이른바 게이트키퍼 같은 이런 역할 때문에 이제 사실상 법사위원장이 그 지연시킴으로써 이제 회기내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사실은 그건 뭐 적절한 관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당이 다 맞는 것은 조금 순리하고는 면이 있죠. 그러면 야당이 맞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은 국민의당. 예를 들자면. 뭐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야 뭐 나쁠 거 없겠지만은 그걸 새누리당에 받아들일까 그것도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당이 꼭 맡고 싶어하는 위원장 자리가 있다면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꼭 맡고 싶어하는 위원장 자리가 있는지. 아무래도 좀 많은 의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위원회가 있죠. 예.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최소한 하나 정도는 국민의당이 좀 위원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예.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어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만났다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기념 넥타이를, 맸다고 그러시는데, 예? 우상호 대표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을 뺏긴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당한테, 그죠? 이거 되찾아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해석이 지나칩니다. 예.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건 아니다. 네. 근데 노력은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노력은 하는 거 당연히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죠. 넥타이 맨 거 가지고서 호남 민심이 돌아갈 것도 아니고. 예.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 호남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당을 또 굉장히 많이 지지해 주셨죠.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 당이 이제 호남 호남의 민심보다는 여망이죠. 예. 아예 부응하느냐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의 여망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야 되겠죠. 네. 예. 자, 지금 말이에요. 야야 공조에 관한 문제인데, 첫 번째 공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공조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 진상규명에 공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럼 박지원 대표가 그 당연히 공조한다고 아마 다시 하시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박범계 의원이 어버이연합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호위되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뿌리는 더 올라갑니다. 2008년 촛불 시위 있었을 때 이른바 맞불 시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광우병 시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때부터 거슬러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내내 그 어버이연합이 정부를 옹호하는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시위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규탄하고 하는 시위도 거기서 그 주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위에 타겟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왜요? 네, 제가 4대강. 4대강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앞에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르신들이 플래카드 들고 시위하고 심지어 제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동네 집 앞에서도요? 이제 저게 무슨 일인가 조금 놀랬죠. 그럼 이런 시위가 그냥 자발적이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의혹이 굉장히 뿌리가 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최고위원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도 이 배우가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것도 결코 우연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위 돈 듭니다. 그게 거저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용 듭니다. 그리고 제가 4대강 문제 때문에 낙동강이나 이런데 다른 우리 교수들 또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현장 가면요. 어디서 알고서 그런 좀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좀 위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랬어요. 그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